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 체납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면 압류 재산별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라서 이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포 차량이 많잖아요. 이제 체납되고 압류되고 하면 이 차를 잘 안 타고 다니는 경향이 많고, 보통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타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떤 경우는 차량 등록원부 보면 압류가 그러니까 뭐 한 40장 정도 다 압류된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압류되어 있으면 어쨌든 시효 자체가 시작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보면 이제 11년 되면 본래 말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관련된 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세공무는 뭐 집까지 쫓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방세는 자주 가죠. 집까지 주로 자택 수세하러 많이 가죠. 이제 동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방세가 산발 세금 징수과 TV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이제 뭐 집에 가면 TV, 에어컨, 냉장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압류 딱지, 이제 법적 용어로는 압류 봉표인데 이제 그걸 붙이죠. 붙이는 순간 시효가 또 중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5년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뭐 한두 달 딱 남겨서 그쪽 뭐 그런 나름대로 관리하겠죠. 이제 그쪽에 또 가서 또 시효 중단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방세 38 세금 징수과 하는 행태를 보면 이제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공무원은 제가 봐서 좀 차이가 굉장히 현격이 많이 납니다. 38 세금 징수과의 의식은 그냥 평생 추적하여 징수한다. 이게 자기들 모토예요. 근데 그거는 모토가 훌륭한 듯 하지만 명백히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죠. 법을 왜 만듭니까? 2013년도까지 지방세 기본법 자체도 없었고 국세 기본법을 다 준용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분위기가 지방 분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지방세 기본법, 징수법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전체 구조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3대1에서 지금 3대2. 그러니까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무지해서 당하는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좀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이런 것도 사실은 실익이 없잖아요. 이제 상장 주식은 그래도 거래가 되고 팔릴 수 있는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비상장 주식 누가 삽니까? 저는 실익이 없는 것이 압류가 됨으로써 세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압류만 한 상태에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고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저런 걸 바로 추심해서 세금 충당하고 바로 압류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압류 후 방치, 이게 가장 큰 난제가 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마찬가지고 계속 수익, 저거는 이제 급여 소득자인 경우는 저거는 워낙 이제 이 적각 반영이 나오니까요. 그나마 저거는 시효 중단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보험인데, 보험회사에는 약관도 있고 안 주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대부분 판례라는 이게 보험회사에 여러 가지 또 얽혀있는 불리한 게 있다 보니까 계약자 보호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이 압류안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체납자만 힘들어지는 거죠.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죠.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 이 얘기는 누가 덜 나쁜가,
라는 측면, 금융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이나 뭐 캠포 등등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조세 쪽은 오히려 훨씬 모럴 해저드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기가 금융채무자처럼 남의 돈을 갖고 와서 자기 보증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조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세 채무자가 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너무 불이익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이 법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고지, 독촉, 그 다음에 교부청구, 압류, 이 내용이고, 어쨌든 5억이라는 종류이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 소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무한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내용 움직이면 죽는 거잖아요. 세금 체납자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바로 압류가 되면서 또 체납자로서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세금 체납이 1억이 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분납을 하면 유리해야 되는데 1억 체납에서 뭐 1,000만 원 내거나 또는 3,000만 내거나 5,000만 내거나 아예 하나도 안 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체납자는 불이익은. 그러니까 500만 이상 체납이 되면 금융연합회에 자료가 통보되면서 신용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제 금융상 모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5천만 이상 되면 출국 규제 되고, 어쨌든 체납자로서는 모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는데 5천만 원이라도 납부한 사람과 또는 하나도 안 낸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금융채무자처럼 일종의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낼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내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